계속 늘어난 학교들이 균등하게 올바른 교육을 가도록 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 용인의 경우에 용인 외고가 굉장히 잘못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용인시에서 약 400억 정도를 지역 학교에다 지원할 돈을 용인 외고 하나에다가 집중 지원해버렸습니다. 근데 용인 외고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학생들로 차 있고요. 용인 시민들이 누려야 될 교육에 대한 복지를 사실은 특정 그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이기 때문에 누가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누려야 될 부분을 뺏겼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시의 문제는 적어도 지금 보니까 구역의 문제, 교통의 문제 이거는 학군 설정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고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교육청의 예산이 지금 이 연구를 추진할 만큼의 예산이 있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열악해졌습니다. 누리사업이나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지난 6개월 동안의 싸움을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좀 같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교육에 대한 보편화, 교육 기회가 얼마나 누구에게나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왜 이 지역만 아직도 이전 제도에서 혼란과 곤충을 겪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에 좀 적극적인 그래서 제가 인수위원회 그 보고서 쓸 때 제가 한 줄 썼습니다. 화성, 오산, 평택, 남양주, 평준화 도입 이렇게 쓰려고 그러다가 그건 좀 너무 아무도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내 혼자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도시는 빼고 평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은 희망하는 지역은 적극 검토한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인수위 백서를 보시면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주 타겟 중에 하나가 이 화성, 오산 쪽 지역이라는 걸 저는 그런 의도로 했고 그게 이제 아직 공식화됐는데 교육청 사정에서도 보면 복잡하게 고민할 게 많고 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과정들을 다 겪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 토론회 자리에서도 반대론자가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다 지금 높은 그 찬성 열망이 있으니까 그러한 열망들이 정책으로 잘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 경기도의 이 신설 도시 또 신설 학교들이 굉장히 많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서 익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는 정책이 약간 뒤따르는 것이고 앞서 세종시처럼 생길 문제를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 놓는 것이 좀 선진 행정 아니겠냐는 생각이 드니까 교육청에서도 좀 더 적극 검토하도록 저도 압력인지 요청인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토론문을 써야 되는데 우리 보좌관님 자꾸 연락했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좀 끊었었어요. 그죠? 왜 토론문 써라는 얘기를 안 할까 했는데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저한테 연락을 수없이 했는데 연락이 안 됐다더라. 고백하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 다른 일을 한다고 좀 바빴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3월 1일자로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장을 맡게 돼서 연수 프로그램 기획한다고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깥에서 대학에 있다가 경기도 교육청 안으로 들어와서 멤버가 돼서 경기도 교육 전체 조율과 이 교육감 철학이랄까요 같이 공유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데 같이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성 문제는 계속 지켜보면서 안쪽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계속 모니터링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동탄중앙고 김정아 선생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있는 교사 김정아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이 학교 현장에서 고교 평준화가 왜 필요한가, 교육의 선두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왜 고교 평준화를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모습들 내지는 그런 사례들을 담아서 간단하게 사자성 아닌 사자성어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그 자료 57쪽에 보시면 우리 학생들의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
청소년기에는 친구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친구 좋아하고 친구하고 정말 날이 새도록 뭐 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그 중마고라는 친구를 못 만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중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다시피 남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다투는 모습입니다. 정말 기분이 XX 같지만 나는 고등학교를 좋은 학교 어디로 진학할 테니 너는 점수도 낮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서로 다른 데 가니까 안 만날 거야. 그때까지만 참고 너하고 상대 안 해도 돼. 공부 잘하는 학생의 대화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의 대화는 아 그래? 이 XX야. 그러면 너 공부나 잘하니까 나는 공부 못하는 나하고는 상대하지 마. 이런 식으로 중학교 학생들의 말다툼 장면입니다. 이것은 중학생들이 성적으로 이렇게 서열화돼 있다는 이야기죠. 이건 결국 아이들이 우리 화성 지역에서 모습입니다. 화성에서 이미 190점 이상은 세마고등학교나 병정고등학교하고 180점 이상이면 동탄고등학교나 단성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170점 밑으로는 뭐 내담고등학교나 나루고등학교로 가고 그다음에 150점 밑으로는 이번에 생긴 동탄중앙고등학교나 반월고등학교 가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3 아이들이 이미 내 고등학교 다 정해져 있는데 하면서 3학년 2학기 되면 공부를 안 합니다. 이미 고등학교 다 정해져 있으니까 성적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근한 애로 이번 동탄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거의 100명이 미달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우리 동탄중앙고등학교는 100명이 넘쳐버렸습니다. 그래갖고 학급이 2개 학급이 증설이 됐습니다. 또 원래 10개 학급 인가 학교인데 12개 학급 인가 됐습니다. 점수를 잘라가지고 마지막 원서 마감 때 고3 담임들이 원서를 냈다 뺐다 하다가 동탄고 원서를 그냥 한꺼번에 다 빼버린 거예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미달이 100명이나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근에 학생들이 충분히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명이나 미달돼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게 평준화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 뒤쪽에 보면 우리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의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도단입니다. 어느 도단. 거기 제가 자료를 최근 이거 오산 화성교육청에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병정고, 화성고, 세마고, 화성, 오산 외 지역, 타 지역에서 온 학생 수를 보십시오. 2012년부터 13, 14년에 병정고는 무려 40%가 외부에서 왔습니다. 화성고는 59%, 60%가 외부에서 왔습니다. 세마고는 61%가 왔습니다. 이 왔다는 이유는 그거 우리 아이들이 다른 데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데로 쫓겨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작년에 모 중학교에서 100여 명이 용인으로 쫓겨났습니다. 100여 명이. 용인 서천고등학교로. 왜? 거기는 새로 생겼기 때문에 또 거기 평균 아니었죠. 근데 올해는 평준화했기 때문에 거기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동탄고등학교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나마 올해 화성 동탄중앙고등학교가 생기고 반월고등학교가 생겨서 작년 재작년에 사태가 안 벌어진 겁니다. 그나마.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 많은 학생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병정고등학교, 화성고등학교, 세마고등학교가 왜 이렇게 외부에서 올까요? 기숙사가 있어서 그럽니다. 기숙형 학교라서요. 기숙사 누가 줬습니까? 화성시하고 교육청하고 물론 대응 투자로 해서 같이 예산을 투자해갖고 진 측면도 있지만은 화성시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더 훌륭한 시설을 다 진 거예요. 화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인데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지어줘야 되거든요. 재단에서 법정 전입금을 가지고. 근데 화성시에서 이것을 우리 주민들의 그 혈세 아닌 혈세 세금으로 지어줬더니만 무려 60%가량 외부에서 들은 아이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학부모들 입장에서 정말 열 안 받습니까? 교사는 저도 열 받는데요. 저도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정말 빨리 평준화가 돼야 되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이렇게 지금 외부 지역의 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이 외부 지역의 아이들이 화성에서 삽니까? 다음에 졸업해갖고 다 밖으로 나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지역에서 여기를 나오고 여기 나와서 이 지역에서 정착을 하고 이 지역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아까 우리 성규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주의식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지만이 교육도 살고 지역도 살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얀 평준화라는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쉽게 하면은 평준화를 반대하는 그런 분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은 성기성 교수님이 40년 동안에 평준화 관련된 연구를 40년 동안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평준화의 자료들을 이런 연구 통계 수치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자료 중에 한 단면입니다. 한번 거기 한번 보십시오. X축은 성적입니다. Y축은 물론 Y축은 성취도 점수고요. X축은 등급입니다. 그럼 이제 9등급부터 보면은 그 밑에가 비평준화 지역일 때 점수입니다. 9등급 점수가 268점이면은 평준화할 때는 279점이에요. 그 10점 이상이 높아요. 평준화 했더니만 9등급도. 근데 저기 2등급도 역시 352점인데 359점은 높아요. 2등급도 다 2등급부터 9등급까지 다 높습니다. 평준화에서 점수가. 근데 단 1등급에 해당한 그 몇 프로도 안 되는 1등급에 해당한 아이들만 거의 약간의 차이가 날 뿐이죠. 근데 이 1등급만을 아이들을 위해서만 우리가 비평준화를 해야 됩니까? 나머지 저는 90%의 아이들이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1등급의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옆에서 어깨만 딱딱 두드려주면은 스스로 공부 잘합니다. 근데 정말 공부를 못하고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이 선생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주고 열정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해주면은 애들은 더 교육적인 혜택을 교육적인 성과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등급을 위해서 우리가 비평준화로 그대로 둘 게 아니라 평준화로 우리가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교사와 학교에서 자승자박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희도 이제 인문계고등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다 보니까 2학기만 되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날짜를 정해갖고 학교 설명회를 다닙니다. 왜? 좋은 아이 데려오려고. 좋은 아이를 데려오면 선생님들이 어때요? 편하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해야 될 아이들의 수업 연구 내지는 상담 생활 지도가 이런데 힘이 다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인문사회 부장은 월, 수, 금은 저쪽 중학교에 가서 오후에 가서 설명회 하고 와. 그래야지만 좋은 아이들이 올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을 질을 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건 자승자박 제로섬 게임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학교 현장에 실제적으로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조금이라도 훌륭한 아이들 선발하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문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타 지역의 평준화 사업에서 한번 우리가 반면교사로 한번 삼아보자. 타 지역이란 말은 제가 자랐던 지역인데 그 지역 같은 경우도 평준화를 하려고 그랬더니만 평준화를 추진했던 우리 선배를 동문회에서 제명을 시켜버린 거예요. 왜 명문고인 그 우리 학교를 평준화 시켜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제명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은 왕따를 시킨 거죠. 근데 우리 화성 지역은 그나마
병정고등학교나 세마고등학교가 아직 선배들이 없어요. 동문회가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아요. 반대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평고 때문에 말을 못 꺼내요. 지금 평고 동문회에서 들썩이고 있어가지고 평정을 왜 해? 뭐 그러면서 시민단체를 압박을 해요. 그래서 움직임이 없습니다. 평택은. 성경 교수님도 갔다 왔지만은 그 이후에 반응이 없어요. 그나마 화성은 오산고등학교가 있는데 오산고등학교는 세마고등학교 때문에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오산고등학교 동문들은 빨리 평준을 해줘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을 세마고등학교를 다 뺏겨버리니까. 근데 공부 잘하는 세마고등학교가 대학 입시율이 좋냐? 그건 아니다 이 얘기죠. 지역에서 1, 2등짜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거기 가면은 8등급, 9등급 아예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그러니까 정말 용의 꼬리는 못 들지언정 뱀대가라도 될 수 있는데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 모아놓고는 9등급, 10등급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 자사고나 자공고의 진학률을 보더라도 그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여러 학교에 분포해 있을 때 진학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지역의 반면교사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작년에 9월부터 우리 화성시 고교 평준화 추진위원회라고 시민 단체들과 우리 학부모 대표들 또 교사 대표들 뭐 여러 한 8개 단체가 모여서 추진위원회 준비 모임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의 과정들이 거기 자료 62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지면으로 대체하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거기서 말씀드리면은 어제 24일 날 봉담에서 이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 성기정 교수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오시고 제가 가서 좀 이제 설명회를 드리고 우리 용인의 학부모 대표가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느낀 것은 봉담하고 여기는 온도차가 너무 심합니다. 봉담 지역은요 창의적 박탈감이 우리 시장님 여기 계시지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봉담 지역의 고등학교가 지금 봉담고등학교 하나입니다. 봉담 서부 지역이 고등학교가 7개 고등학교 있습니다. 근데 향남 향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사립입니다. 그리고 다 그 삼계나 송산이나 다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봉담의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송산고등학교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우리 평균 안 돼 하면서 막 입에 거품을 물 정도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히 우려되는 지점이 여기 동탄, 병정 이 동부 지역은 크게 문제가 오산도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 학군이기 때문에 선지원, 후추첨, 배정 방식에서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서부를 그대로 방치하고 우리가 갔다가는 이걸 반대하는 그런 그쪽에 학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해버리면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돼서 어제 동탄 지역의 그 분위기를 좀 느끼고 왔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시민 우리 화성시 고교 평준화 추진위원회에서는 아까 성기정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저희들은 계획을 2017년 3월로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걸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화성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면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탄에서 그다음에 오산에서도 이제 설명을 하고 봉담에서도 설명을 해봤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이런 편지글을 또 써줘 주셔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그 학부모님의 편지글을 마지막 제언으로 담아봤습니다. 너무 긴 시간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화성시 솔빛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이번에 솔빛중학교를 졸업한 딸 아이를 둔 학부모 정수원입니다.
이번에 화성시 고교 평준화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하신다기에 반가운 마음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동탄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 동탄 신도시가 고교 비평준화 지역인지 몰랐습니다. 큰 아이가 고입을 생각하기에는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고 신도시 같은 인구 밀집 지역은 당연히 고교 평준화 지역일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큰 아이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큰 아이가 중2이고 위에 중3 선배들이 고등학교 진학 상담 시에 학교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한 반에 많게는 10명이 가까운 아이들이 동탄 내 고등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고 용인으로, 오산으로, 심지어는 평택으로까지 고등학교를 다녀야 한다고요. 이유를 알아보니 화성시 내 고등학교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화성시 주변의 수원이나 오산, 용인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관내의 상위권 학교로 몰려와서 우리 아이들이 밀려났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집 가까이 있는 특목고도 아닌 일반 고등학교를 두고 멀리 통학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중3이 되는 우리 딸과 친구들도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약간 긴장한 듯 보였고 자기들도 공부를 못하면 언니 오빠들처럼 고생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으며 우리 부모들은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해 혹시 밀려날까봐 아니면 더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사교육에 더욱 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적성을 찾는 가장 적기가 초등학교도 아닌 고등학교도 아닌 중학교 시기인데 이때 서울의 중학교는 1년 동안 학생들이 공부 부담 없이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도태될 두려움과 비평준화 지역 아이들보다 3년 앞선 입시 부담감에 자기 적성이 뭔지 돌아볼 틈도 없이 쫓기듯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사교육 줄이기와 학생들의 획일적 공부 서열화가 아닌 자기 적성 찾기가 교육 정책의 큰 흐름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동탄 내 학생들만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길을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미 그때도 실시된 고교 평준화 정책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평준화시키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평준화와 비평준화 어느 정책이 무조건 좋은 정책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어느 정책이 가장 적절한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며 동탄 신도시를 포함한 화성시 내에서는 비평준화보다는 평준화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제도가 대국민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학교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교육당국도 있고 학생과 학부모도 있지만 주 고객은 학생과 학부모라는 사실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해서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정책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하면서 컵라면 먹고 왔어요? 배고프시죠? 네.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문가분들도 관계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요. 아마도 그 절절한 마음들을 그대로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권치승 의원님 얘기가 많이 와닿는데 정말 교육은 교육적이어야 그에 대한 얘기로 오늘의 얘기가 아마 정리가 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말씀 주셨던 중에 그 용인의 외국어 고등학교 400여씩억 투자를 했다 그러는데 정말 아깝죠. 대원외고 이런 데 보면 교외 지역에 있어요. 실제 지역 경제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국제고등학교 지을 때 630억을 썼어요. 430억 쓴 게 아니라 화성시 세입금 630억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기숙사와 대학 캠퍼스 같은 시설을 만들어놨죠. 조건은 아마 우리 관내아이들 20%를 우선 배정하는, 그리고 이제 개인이 능력이 되면 들어. 그래서 이제 20%에서 25%, 28%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아까운 부분이 한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숙사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저 도서 지역, 우리 서부 지역에 낙후된 곳들이 있어요. 실제 이제 저녁에 사자로가나 제대로 없는 곳이 있죠.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한 부분들.
3개고등학교에서 제안이 왔어요. 기숙사 좀 더 증축을 해주십시오.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리 관내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우선 배정이 돼서 모자라다면 증축해드리겠다. 나머지 수원시 아이들 또 다시 또 아이들을 받기 위해서 기숙사 증축하는 것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현욱 의원님이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그 용역 비용이요. 경기도 교육청의 용역 비용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데 정의 저희 교육청 예산을 못 세운다면 시가 세워도 되는 예산이면 시가 세워서라도 바로 그 교육감과 협의해서 바로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말씀 주셨듯이 2017년도 제 딸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저 따도시적으로 밀려날 정도의 능력은 아니에요. 잘하면 좀 더 좋은 데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평균화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반대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쭉 점검했듯이요. 그런 부분들은 크지 않다고 봐요. 실제 제 기억을 보면 제가 유신고등학교, 명문 유신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제가 7회 졸업생입니다. 그때 여기서는 이제 수원으로들 많이들 갔죠. 720명, 한 학년에 720명 뽑아서 12반이니까요. 저희 전까지 6회 때까지는 전국에서 장학생으로만 뽑았어요. 거의 완벽한 기숙사시설. 아마 고등학교 중에서 그렇게 완벽한 기숙사시설과 도서관을 갖춘 학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장학생들로 뽑아놓은 그 선배들이 실제 가니까 들어가니까 후배 취급을 안 해요. 니들 뺑뺑이잖냐. 이 모자란 놈들 정말 혼내켰어요. 니들하고는 다 정말 동창회도 동문회 이런 거 안 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기수에서 서울대학교, 농대하고 체대 이런 거 빼고 저희 치워주지도 않았어요. 농대 체대는 빼고 29명 갔어요. 엄청났죠. 720명이긴 하지만 한 학년이 선배 기수보다 훨씬 많이 갔어요. 이게 평준화 비평준화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제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외부 자원을 많이 끌어들인다고 해서 정말 이게 명문학교고 그 지역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거냐. 아까 이제 자료로도 검증이 됐다 하시지만 틀림없을 겁니다. 외부 자료 많이 들어와서 명문대 많이 보낸다? 그것이 그 지역을 발전시킨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전체 우리 아이들의 학력 수준을 어떻게 하면 잘 끌어올려서 창의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교육을 만들어 드릴 거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의원님이 비용에 대해서는 좀 더 지혜를 모아보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체가 꼭 이 화성시가 아니고 교육청이 돼야 된다 그러고 그 예산이 없다 그러면 그런 지혜를 모아보면 그 부분의 답은 나올 거고요. 이런 여기의 예들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실무선에서 우선 속도를 내가면 그 결과에 준하게 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이 좀 있고요. 대신에 이런 거죠. 교육행정이 지금 그 교육청 관계자분의 걱정 이해가 돼요. 실무를 맡아서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은 것까지 하나 챙기지 않으면 당신 책임인 거죠. 근데 또 시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속도를 내줬으면 하는 것. 우리 시민들 입장도 그렇고요. 1년 뭐 유예기간 둘 수 있죠. 17년 목표로 해서 여탄 목들을 우리가 노력하고 고민해보면 아까 500여 명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2017년까지 동탄 20도시에 4개 학교가 다 생겨요. 고등학교가. 또 이제 그 타당성 조사 얘기를 하셨지만 봉담에 지난번에 오일영 위원장하고 봉담읍에서 봉담에 그 모자란 그 고등학교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가셨어요. 17년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우려와 걱정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교육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그것들은 한 학감 과정에서 정말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1년 유예를 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고등학교 4개를 더 하면서 조금의 규모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그럴 수 있는 곳에 증축을 좀 한다 그러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 화성이 25명의 스몰 클래스를 한다고 100억을 들여서 재작년에 증축을 다 해드렸죠. 그럴 여력이 있습니다. 실제 그럴 여력이 그렇게 해드릴 수 있어서 그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세요.
꼭 교육 결과가 나야 뭘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1년 그냥 후딱 가버려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뛰어넘어 보자라는 게 교육감들과 저희 시의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이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화성이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일 수 있을 거예요. 또 이번에 또 그 담당 부서 과장님하고 인사가 달랐어요. 그 담당 과장님이 워낙 잘하셔서 승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인사가 나서 아마 지금 업무 파악이 정확히 다 돼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 정도에 대한 문제는 시가 우리 공무원들이 워낙 유능하니요 빨리 그 대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TF팀이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교육감들과 해서 만들도록 하도록 하고요. 그 공교육 수준에 대한 부분들은 화성처럼 열심히 하는 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의성 교육센터가 실제 그 기능을 해요. 우수교사를 화성만이 가져야 된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죠. 31개 시군에 똑같이 우수교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의 능력은 출중하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화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화성이 만들었고 그것이 사교육 시장에 투자할 수 없어서 우리 공교육에 투자하자고 한 게 창의지성교육센터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고 있죠. 실제 어제도 우리 창의성 교육을 추진하시는 75개 교장 선생님들의 연수가 있었어요. 교육장님과 거기서 인사를 드리고 또 시가 투자에 대한 계획들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갖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똑같은 수준이라도 화성의 선생님들은 좀 더 많은 자료와 정보 또 연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그 효과는 이미 전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이번에 창의성 교육센터의 센터장님도 이재정 교육감님이 추천을 주셨어요. 그것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 조만간 다시 취임을 하고 그러면 좀 더 그쪽에 치중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화성의 외지에서 아이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해마다 한 700명 정도, 학년마다 700명 정도의 아이들이 들어오고 아까 자료를 보니까 6,700명의 중학생 수 중에서 6,184명 특목고를 포함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또 한 600명 정도가 고등학교가 부족하고 또 외지에서 700명 정도가 들어오면은 결국에는 화성 아이들이 1,300명 정도가 외지로 빠져나가야 되는 이런 결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 토론회가 화성시의 교육 평준화를 그리고 우리 그 옆에 있는 오산시까지도 학군이 같이 지금 교육지원청이 같이 돼 있어가지고요. 같이 그것도 같이 추진하면은 아마 사무관님이라든가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도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교 평준화가 빨리 추진되는 그런 아주 단초가 되는 자리였으면 좋겠고요. 단초. 좀 아쉬웠던 점은 저희 패널 현장에서 반대 논리가 좀 너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말리 논리를 하시는 분들 한두 번 보셨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큰 감사드리면서 이 오늘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